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하고요 뭐로 이루어져요? 본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여기 봐봐,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점유권에 관한 소유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권 중에서요 그런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죠. 지역권과 저당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유권이 침해를 받으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런데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지역권이나 저당권 자체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가 있다? 여기 204조, 205조, 206조예요. 그래서 점유의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렇게 얘기해요. 해수를 뭐라 한다? 반환 청구요. 보전을 뭐라 한다? 방해 제거 청구. 그러니까 보유, 보전을요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먼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자전거를요 여기요 을이죠. 을이한 사람이 뭐라 한다? 침탈을 하죠. 침탈. 이 침탈을요 우리가 절도하고 강도를 침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을이한 사람을 침탈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탈자 또는 이 사람의 상속인요.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선악불문하고 이 사람한테 물건에 대해서 뭘 한다? 반환하고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청구하는데요. 이것을 제척기간, 다른 말로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출소란 말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채권이에요. 이건 순수한 채권인데요. 어쩌다 보니까요 물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 사실은 순수한 채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이란 말이 중요하고 1년 출소기간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을이 침탈자죠. 침탈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이것을 병한테 넘기죠. 병을 뭐란다?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 이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가 있고 악의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선의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를 못하고요. 악의인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선의는 못해 악의만 청구를 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 병이 선의죠. 선의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반환 청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침탈이라도 침탈. 그래서 이 침탈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 침탈은요 위법한 강제집행이요. 우리가 위법한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뭐냐면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채권을 만들어서 압류를 걸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도 뭐가 된다? 그것도 침탈에 해당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사기요.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만약에 임의로 인도했다. 이것도 사기가 아닌 것이야. 알겠죠? 아니 이것도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인도, 임의로 인도 이런 경우는 그것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점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간접 점유자가 있잖아요. 간접이요. 만약에 직접이 침탈이다. 직접이 침탈? 그러면요. 간접도 침탈로 봐. 간접 점유자도 침탈로 보는 것이고요. 직접이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죠. 그러면요. 간접도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해. 직접 점유자가 누구죠? 임차인. 임차인이요. 침탈을 당하면 임대인도 침탈을 당한 것으로 보고요. 임차인이 침탈이 아니면 임대인,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 특별승계에는 선이 악의를 나누잖아요. 상속에는요.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방해 제거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가장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방해 상태냐, 방해 중, 다른 말로 방해 상태가 있다. 또는요 방해가 끝났다. 방해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그럼 방해 중일 때 지금 현재 누군가가 방해 중이다.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올라타 앉아 있다 이 말이죠.
왜냐면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위에 앉아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해 제거. 그런데 이미요, 내가 딱 갔더니 화나가지고 막 쫓아갔더니 자전거에서 딱 내려왔어. 이미 내려왔는데 엉덩이 치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기요, 방해가 끝났죠. 방해가 끝났죠. 이걸 말한다? 결과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만약에 방해 제거라든가 또는 반환 청구 같은 거 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해 제거 청구와 함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비용도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제거라고만 돼 있죠. 제거. 알겠죠? 그러니까 비용 청구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 방해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손해를 입죠. 손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우리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05조예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요, 방해가 이미 종료가 됐다는 것은 이미 끝났죠. 여기 1년이란 말은, 그래서 1년이란 말은 어디에 해당한다? 방해 제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해당해?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왜? 이미 끝났으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방해가 진행 중이면 방해 제거. 이렇게. 누군가가요, 내 옷을 꽉 잡고 있어. 그리고 저 방해 진행 중이죠. 그럼 너라고 해야 되겠죠. 너 왜 그래? 나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옷을 놨어. 이미 놨는데 계속 왜 내 옷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또라이랑 같이 뭐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해가 진행 중일 때는 제거. 손을 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이미 손을 놨어. 그런 경우에 옷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옷을 못 입게 생겼어. 그럼 뭘 해야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생각을 잘해야 돼. 알겠죠? 진행 중이다. 그러면 방해 제거. 이미 방해가 끝났어.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어. 그럼 뭐다?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고요. 그런데 이 방해가 옆집의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생겨. 그러면요, 공사가 시작된 게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요. 그 다음에 공사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방해 제거 청구는 못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요. 우리가 염려가 있어요, 염려. 아직 염려만 있어요, 염려.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이요. 예방, 여기요, 또는.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다 뭐죠? 밑이죠, 밑. 저기 반환 밑, 방해 제거 밑이죠. 여기는 뭐요? 또는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우리가요, 여기서 침탈 있어, 침탈. 뭐죠? 지금 현재 침해가 있어, 침해. 지금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있어, 염려. 그럼 침해가 있죠. 그 침해가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제거할 수 있고, 염려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예방을 청구해. 여기는 침해가 있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여기는 침해는 없고 염려만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니까 손해배상 담보라고 그래. 반환 및 손해배상,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얘기해. 또는. 그러면요, 염려가 있으니까 언제가 침해가 있을지 없을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 그런데 이게요, 뭐는 있다? 공사로 인해서 염려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요, 옆집이 공사할 때요,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건물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괜찮았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집이 또 공사를 지어요. 공사를 건축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집안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우리 집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랬을 때는요, 지질 검사를 할 때까지 좀 참아라, 하지 마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고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뭐가 된다? 완성되거나 또는 둘 중 하나. 그럴 때는 뭐죠?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예방 청구를 못하고 이미 완성됐으니까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여기는요, 제거 및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방해 중이다, 방해 중, 방해가 끝났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방해가 진행 중하고 결과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처음에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요, 반환청구다. 반환청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요. 뭐가 없다? 점유보호청구권에서 반환청구, 방해제거, 방해예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82번. 점유물 반환청구죠. 1번 유실물을 줄거 우연히 습득 동그라미. 그러면 습득이란 말은 뭐다? 현재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습득은 침탈이 아니죠. 습득한 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침탈이 아니니까. 습득은 주운 거잖아요. 2번 간접점이죠. 간접점이라도 상대방이 될 수 있죠. 당연히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줄 것이고 점유 보조자 X.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3번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침탈 동그라미 본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권이 뭐죠? 줄거 소유권. 봐봐, 여기. 지금 내가요, 이 물건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요, 이분이요, 이걸 훔쳐갔어. 그럼 나는요, 봐봐, 소유권을 뭐를 하죠? 점유도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침해당하면서 동시에 뭐가 됐어? 점유권이 침탈당했죠. 그래서 내가요,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차이는 있어.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 알겠죠? 여기요, 점유권 볼까요? 만약에 내가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침탈.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침탈. 그 다음에 침탈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이요.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여기 점유권으로 할 때는 몇 년 안에 청구해? 1년 안에 어떻게 한다?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야 되죠. 점유권. 지금 점유권 할 때 봐봐. 점유권 할 때는 1년 안에 소송으로만 하고. 알겠죠? 그런데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 소유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내 것이죠. 내가 소유자면서 동시에 점유자죠. 누군가 훔쳐가면 소유권이 침해되면서 동시에 점유권이 침해당하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가 훔쳐가든 말든 사기든 말든 다 이 사람이 선이든 말든 다 청구해. 반환 청구. 선이든 악이든. 점유권으로 청구하려면 만약에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넘겼죠. 그런데 병이 선이에요. 그럼 반환 청구 못한단 말이에요. 점유권으로는. 그런데 소유권으로는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소유권은요. 점유권은 꼭 1년 안에 해야 돼.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그런데 점유권은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100년 1000년 이자도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요.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을 해야죠. 점유권은. 소유권은요. 재판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출소인데 재판 외로도 할 수 있어. 말로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딱 봤을 때요. 점유권이 유리해요? 소유권이 유리해요? 소유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점유권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판례가 2개밖인가 1개인가 밖에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누가 어떤 미친놈이요? 어떤 미친 분께서요? 알겠죠? 1년 안에 그것도 소송으로요?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가서 그냥 누군가 내 거 훔쳐갔으면요?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줄이를 틀어야죠 그냥? 어떻게요? 말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 외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물건인데 1년 안에 청구를 못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유권으로 청구할 때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유보호 청구권 양성은 사실은 시험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니 누가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하지 누가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다?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 같은 사람은 점유자죠. 점유자. 이런 점유자의 경우는 특히 임차인의 경우는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할 실익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극히 미미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지금 우리는 점유권으로 가서 보기 때문에요.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된다? 여기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 침탈 절도당한 소유자는
본권,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뭐가 더 유리하다? 소유권이 유리하다 이렇게. 2번,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 출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요 출소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딱 한 번 나온다. 알겠죠? 출소. 그 다음에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그러면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누구예요? 병이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OX. 여러분요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 OX. 왜 X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요 선인 경우에는 뭐요?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선인 경우는 손해배상도 청구를 못해요. 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러분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이런 봐봐.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절도 강도.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때 특별 승계는 어떤 특별 승계이다? 그냥 특별 승계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선의한테는 반환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하고 악의의 특별 승계한테는 반환 청구하고 악의인 경우 그 사람이 잘못이 있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특별 승계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라고 해야 돼? 악이다. 악이란 말이야. 악이. 선의는 반환 청구를 하는데 악의는 반환 청구를 못 하는데 악의만 반환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의 특별 승계인 그때는 뭐 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악의의 특별 승계인 원래는 봐봐요. 원래는 침탈을 누가 했죠? 을이 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그런데 을이요 그것을 병한테 넘기고 병이 그 사실을 알면서 침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 병이 작물인 걸 알면서 병이 가져갔죠. 알겠죠? 그로 인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갑은 악의의 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특별 승계는 뭐로 나누어야 된다? 선이냐 악이냐 이걸 꼭 구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특별 승계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83번 간접 점유자가 누구죠? 전 임대인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죠. 우리요 누구한테는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는다 줄고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한테는 자력 구제권만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죠. 자, 그다음에 간접점유자 줄고 여기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 줄궜어요. 거기다 써. 간접점유자 줄궜어. 거기다 뭐라고 쓴다? 간접점유자한테 뭐라고 써야 돼? 응? 간접점유자 자력 구제권 X 이렇게. 자력 구제권 X 이렇게. 2번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점유권은요 본권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현재의 평화 상태죠. 그 상태를 보호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본권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침탈을 하게 되면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이런 봐봐요. 갑이 을한테 노트북 빌려줬어요.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은 본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이요 자기 급하게 쓸 데 있다고 자기가 또 가져가 버렸어. 나한테 말도 않고 그냥 빼앗아 갔단 말이죠. 안 된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점유할 수 있는데 점유권이 내가 지금 침탈당했죠? 내가 임차를 했는데 침탈당했잖아요. 그리고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3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줄과 사실상의 지배. 이러면 항상 우리가 점유권에서 사실상 지배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 그래서 침탈당한 물건을 해소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한다. 틀렸어. 상실했죠? 상실하면 점유권 상실이죠? 그런데 여기 봐봐. 침탈당한 물건을 해수도 그러면 해수. 그러면 해수를 뭐라고 그래? 해수는 점유 회복이죠? 그러면은 몇 년 써? 1년. 출소. 소송을 통해서 1년 안에 회복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하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 줄고 악이 특별 승계인 악이 그럼 맨 끝에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누구한테 안 된다? 선의의 특별 승계한테 안 되죠. 누구한테는 된다? 악의한테는 된다. 5번 점유자의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사실을 안 날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침탈 당한 날. 침탈 당한 날이지 침탈 당한 사실을 안 날 그러면 안 되죠. 10년 뒤에 알았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동그라미하고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에요? 아니, 안 했어요?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없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근데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체크 안 해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자, 84번은요. 1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침탈 반환 또는 그러면 큰일 나. 침탈 그러면 반환 및 손을 매상이죠. 반환 및 또는 그러면 안 돼. 또는 어디에 나온다? 어디에? 예방 또는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 줄거 봐. 인도 동그라미 이퀄. 인도란 말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인도는 스스로 준 거죠. 그래서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점유물 점유 회수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틀렸죠. 3번 점유자가 사기 동그라미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니까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4번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알겠죠? 무슨 기간? 출소 기간. 맞는 말이죠. 5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침탈자의 줄거 선의의 매수인 줄거 선의의 매수인은 뭐라 한다? 매수인은 동그라미하고 특별 승계인이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 못해. 알겠죠? 그로부터 악의로 전득한 자 줄고 악의로 전득 이퀄 엄폐물의 법칙이죠. 선의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누구한테도 반환 청구 못해. 악의한테도 반환 청구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요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없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 자, 85번 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 이렇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줄고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과실 줄고 우린 것을 귀책, 사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2번 공사 동그라미 공사로 인하여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 착수 줄과 1년이 경과하거나 동그라미 하거나 또는이야 또는 공사가 완성 줄고 둘 중 하나예요.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런데 만약에 봐봐. 여기는 조문 그대로 써놓은 것이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뭐냐? 1년이 경과했더라도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럴싸하죠? 1년이 경과했더라도 완성되기 전이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X 둘 중 하나니까 X라고. 둘 중 하나니까 1년이 경과하면 안 돼. 완성되면 안 돼. 1년이 경과했더라도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알겠죠? 자, 3번 점유권의 기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의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는 제한이 없다. 점유권 줄거 1년 소유권 줄거 소멸시효 X. 아까 얘기했죠? 소멸시효가 없다. 이렇게. 4번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이 특별승계인이 악이 그럼 봐요. 법정기간 법정기간이 뭐죠?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5번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항상 이게 중요해요. 방해의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과 안 돼. 알겠죠?
손해배상 안 돼. 예방과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또는 과는 뭐죠? 그리고잖아요. 그리고 예방 또는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과 함께 그러면 안 돼. 예방 또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 돼. 담보. 알겠죠? 둘 다 틀렸어. 아시겠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답이죠. 86.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이 그러면 법정기간 1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2번 점유가 침탈 동그라미 침탈 절도 강도죠.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 침탈 그러면서 거기다가 반환 청구야. 반환. 침탈은 반환이에요. 침탈 이외의 방법 이것을 방해 제거라고 그래. 그래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자전거 위에 앉아있죠. 이 사람은 자전거 훔쳐간 거 아니잖아요. 훔쳐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내려가라고 해야 돼. 내려라.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돼.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아시겠죠?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 침탈 그러면 반환 청구. 침탈 말고 나머지 이유로 침해가 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3번 공사 동그라미. 공사는요 1년이 경과 그러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맨 끝에다 플러스 손해배상 이렇게. 4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점유권을 뭘 한다? 침탈당한다. 그럼 봐봐. 줄과 직접 점유자가 맨 끝에 침탈당했죠? 침탈? 아까 뭐라고 했어? 간접은 직접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직접이 침탈당하면 간접도 침탈.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직접이 침탈이죠? 그러면 간접도 침탈이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간접 점유자 간접도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은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점유보호 청구권 속에 뭐가 들어있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 아니 점유물 보호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87번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OX X 소유물 그러면 안 돼. 소유물 뭐라고 해야 돼? 1년 제척기간 출소기간 이것은 점유물 방해 제거야. 소유물은 소유권이죠. 소멸효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효에 걸리지 않고 침탈이고 뭐고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1년이란 말이 없고 출소란 말이 없어. 소유물은 알겠죠? 점유물은 1년 그 다음에 출소기간 이 말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물은 뭘로 바꿔야 돼? 점유물. 여러분 종류의 중에 시험을 잘 바꿔. 알겠죠? 아무 말도 아니어도. 자 2번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중개사법보다도 더 심하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중개사법보다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2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 제거 방해자의 고의과실 봐봐. 방해 제거 청구권 줄거 이퀄 물권적 청구권. 이런 봐. 물권적 청구권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봐봐. 잠깐 여기 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귀책 사유로 뭐 한다? 불문해. 예를 들어 손해배상은요 요구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예요? 여기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거든.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해. 그래서 고의 과실에 의한 점유방해 틀렸어. 고의 과실에 의한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때 반드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요 고의 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봐봐요. 너 어디로 딱 갔더니요 여기요 종이가 하나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주 중요한 계약서란 말이죠. 그 계약서를 모르고요 누가 종이를 깔아놨으니까요 계약서인지 모르고 누가 앉았다 가는 자리인 줄 알고 흙이 묻을까 봤어요. 거길 내가 딱 앉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와가지고 어떻게요? 계약서의 주인이요 엉덩이 빨리 치우라고 난리를 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해도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그걸 물권과 청구권은 상대방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앉았다 일어나다 보니까 계약서가 찢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나는 그것을 계약서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요.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타인의 기망 줄거 침탈 X죠? 침탈이 아니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자, 5번은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죠. 알겠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나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그래서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형 여러분 이제 문제집용 95페이지를 봐. 95쪽을 보면 여러분 뭐라 나오죠? 뭐라 나와요? 소유권 일반이라 나오죠? 여러분 이 소유권 일반은 우리가 청구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볼 때는 이것이 조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요 지금부터요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유권은요 먼저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다? 이것을 권리라고 그래요. 권리는 점유 권능이 있고 점유 권능이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죠. 그래서 이것을 용익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한다? 처분하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분 권능 이렇게.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건 점유죠. 점유로부터 유치권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용 수익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사용 수익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처분으로부터 질권하고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것을 뭐라 하죠? 이것을 완전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고요. 소유권은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유치권은 소유권의 세 가지 중에서 일부만 하죠. 일부 점유만 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여기요. 질권과 저당권은 처분 권능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질권의 경우는 점유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제한 물권이라고 그래. 또 한 가지 의미는 제한 물권은 뭐냐? 이 소유권은 뭐다? 갑이죠. 갑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한 물권은 을이죠. 그러면 이 제한 물권은 뭐냐? 이 제한 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그것을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 이게 뭐냐?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전세권을 가지고 올까요? 전세권을 가지고 오면 이 3층짜리가 전부가 다요 갑의 거예요. 갑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줘요. 전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 2층하고 3층만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딱 들어오죠. 전세권이 딱 들어오니까 소유권이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것을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물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소유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고 소유권의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제한 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한 물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제한 물권은 뭐를 제한한다? 소유권을 제한해. 소유권을.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죠. 왜요? 제한 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한다잖아요. 제한. 그럼 이런 봐봐요. 1층 봐봐요. 1층. 1층을 전세를 주죠. 1층을 전세를 주면 1층은 전세를 줬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그 소유자인데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잘 사람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이, 전세권이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유치권은요, 물건이고요. 물건. 지상권, 지역권은요, 토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질권은요, 동산이고요. 저당권은요, 부동산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그래서 항상 이런 보면 유치권 딱 보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질권은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혼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혼동. 우리 저번 시간에 혼동했죠? 혼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 지금 제한물권은 자기 물건에,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혼동이 일어나면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임차인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에. 알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제한 물권을 설정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그것을 혼일성이라고 그래. 혼일성. 여기서부터 혼동이 나와. 혼동. 그래서 혼동은 봐봐.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데 유치권이 소유권에 취득하게 되면은 점유뿐만 아니라 사용수익 처분도 하게 돼. 소유자가 되면. 그러니까 대가소를 포함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말한다. 전부죠. 유치권은 혼동에 의해서 유치권의 고유한 권능이 소멸하고 소유권으로 편입이 되는 현상. 그것을 뭐라고 한다?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소유권 항구성이 있어. 항구는 뭐죠? 영원하다, 이 말이죠. 항구 몰라요? 항구 목포 항구다 얘기했잖아요. 목포 항구. 목포 누가 있어? 김대중이 뭐요? 인동초는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영원해. 그래서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맞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우선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죠? 아까 했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아까 우리 점유권은 몇 년 안에? 1년. 소유권은 뭐다?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영원히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우리 뭐란다?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 소유권은 권리이고, 권리는 권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되고? 권리가 되고, 권리로부터 뭐가 나온다? 권능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죠? 그래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다?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권능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이고요. 우리가 소유권은 건물의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의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토지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다? 토지의 경계는? 여러분, 토지에 대한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나누는 것이고요.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를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요, 소유권은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요,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더 빨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에요, 문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문제 보면 몇 번이죠? 88번 나와 있나요? 자, 이것을 가지고 먼저 이제 설명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소유권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더 훨씬 더 빠르니까요. 자, 여기 보면 88번 한번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라고 되어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거 여기까지 뭐란다?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독립한 부동산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뭐가 있다? 토지가 있죠. 두 번째 명인 방법에 의한 것.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임목. 네 번째는 뭐다? 건물.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또 마지막에 하나 뭐? 농작물 있죠. 농작물. 그래서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경작한 농작물이 성숙하죠. 그럼 누구의 것이다?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 명인 방벌 같은 수목이 집단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독립한 부동산이다. 그래서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큰일 나. 여기 여러분요, 우리가 독립성이 있죠.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뭐다? 부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 부분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독립성이 없다. 그럼 뭐다? 이것을 부합이다. 이것을 뭐란다?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 이것은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요,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이고요. 거래의 객체가 안 돼. 여러분, 거래의 객체가 되는데 이건 거래의 객체가 안 돼.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합이 된다. 부합. 이것을 구성 부분은 부합이고 독립성이 없고, 그래서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독립한 부동산이다. 아니다.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그러면 큰일 나.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알겠죠? 이번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예요. 물권 법정주의죠. 사용수익 줄고 사용수익, 그 다음에 처분 줄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 알겠죠? 사용수익을 뭐라 해서 사용가치라고 그래. 처분을 뭐라 한다? 교환가치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가치 플러스 교환가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 3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된 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청구권에 관한 거, 청구권 이행 판결이죠? 등기를 해야 돼.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고? 등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 또는 일락조서 또는 조정, 어떤 것인지 간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나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그럼 무조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자, 4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소유권의 범위는 어떻게 한다고? 지적공부상 경계. 뭐라고? 실제 경계 아니에요. 지적공부상 경계. 우리가 중개업자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것이 그냥 좋게 좋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이렇게 대지 같은 거 매매 계약할 때 청량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청량하게 되면 꼭 탈이 생겨. 알겠죠?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청량을 먼저 해보든지, 청량을 해보라고 말을 하든지, 청량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청량 안 한다고 하죠? 그럼 특약상에다 써놔야지. 뭐라고요? 중개업자가 청량을 요구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로 청량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렇게 한마디 딱 써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책임을 면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서 같은 게 특약상을 쓰면은 중개업자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자꾸 매도인하고 매수인권만 써. 특약상을. 매도인하고 매수인권을 특약상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기 걸 써야지. 자기 걸. 나중에 계약해가지고 둘이 무슨 일이 나든 말든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면 내가 다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중개업자는 뭐라고 말을 했는데 둘이 안 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꼭 기록해야죠. 근데 보통 그런 중요한 것들은 말로 딱 했는데 중개업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못해. 왜? 혹시 둘이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질까 봐서.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꼭 문제가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계약서 특약상을 가장 잘 쓰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매도인 매수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먼저 1차적으로 중개업자인 내가 보호가 받아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중개업자가 내가 이 두 사람 간에 지금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이런 상황인데 뭐라 쓰면 좋냐, 바로 얘기해 주면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를 보호하는 특약상을 써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그게 가장 중요해. 근데 뭐 보면 우리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계약서 특약상에서 자기는 이런 계약에서 이런 특약상을 썼다 해가지고 막 선전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군요. 막 댓글 막 단단 말이죠. 그럼 뭐 내가요 IQ가요 2자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알겠죠? 절대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모든 사건 사고는 내가 보호가 돼야 돼. 항상. 알겠죠? 내가. 그래서 여러분요 돈 아끼지 말고 계약서 작성 실무 같은 거 특약 이렇게 뭐죠? 특강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시험 끝나면. 알겠죠? 제발 부탁인데 그거 꼭 좀 들어. 그걸 듣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 내가 나중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야. 나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4번, 했죠? 5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 줄거 그것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89번은요. 토지가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포락될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 줄거 원상복구가 불가능 이퀄 이것을 포락이라고 하는 거야. 포락. 이런 봐봐. 건물 봐봐. 건물이 멸실된 철거된 걸 말한다. 멸실됐다고 하죠. 건물이 철거된 걸 멸실됐다고 하죠. 그런데 토지가 없어진 걸 말한다. 포락됐다고 얘기해. 포락. 왜냐면 건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멸실등기하죠. 마찬가지로 토지가 포락되면 무슨 등기한다? 멸실등기해서 등기부를 폐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락,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해. 옆줄 긋고 영구 소멸 옆줄 긋고 다시 성토되더라도 다시 성토되면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 무주란 말은 소유자가 없다 이 말이죠. 무주의 부동산으로서 구규가 된다. 구규. 자, 그 다음에 2번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의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이다. 이런 봐봐요. 잘 봐. 토지 등기부 표제부 줄거 표제부 이퀄 사실이죠. 토지의 실제 면적이 다르게 등기됐어. 등기가 다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등기는 등기로서 유효이다 줄거. 왜 등기로서 유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봐봐요. 원래 토지 면적이 100평인데 120평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죠. 유효다 무효다? 그 등기가 유효해요? 100평인데 120평으로 돼 있어? 120평인데 100평으로 돼 있어? 그래도 유효해요? 왜 유효? 자, 이제 밑에를 안 봐봐야 돼. 밑에는 이제 보고 와서 얘기해야 돼 다시. 알겠죠? 이게 같은 답 할래요. 아시겠죠? 자, 2번.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 줄곧 공간적 범위를 특정, 그건 지족도나 임야도의 경계예요. 공간적 범위가 뭐예요? 면적 이 말이죠. 경계를 정하는 게 공간적 범위 아니에요. 그것은 지족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설령 표제부, 등기부, 표제부에 잘못 등재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무슨 등기하면 돼? 변경 등기하면 되는 거죠. 표시 변경 등기. 알겠죠? 실제 면적은 뭐로 가져가는 거니까? 지족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토지 대장의 면적이 잘못 등재됐다도 괜찮다는 거죠. 실제는 뭘로 가지고 하니까? 지족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잘못돼도 괜찮다는 거죠. 뭐 하면 되니까? 지족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공간적 범위를 정하고 또 뭐죠? 면적이 다르면은 변경 등기를 하면 되니까. 이런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 표제부는 사실이죠. 갑구와 을구를 뭐라 한다? 권리에 관한 거죠. 등기부는 사실을 다루는 거예요. 뭐죠? 권리가 우선이에요? 사실이 우선이에요? 대장은 사실이 우선이고 등기는 권리가 우선이에요. 알겠죠? 권리. 그래서 등기부는 주된 권능이 권리이고 부차적으로 사실을 다루는 것이고 대장은 주된 권능이 사실이고 부차적으로 권리를 다루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 그러면 갑구와 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3번, 4번. 지적 공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줄고요. 기술적인 착오 이렇게요. 임야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여러분요, 봐봐.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그 다음에 줄고 진실한 경계성과 다르게 잘못 작성?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도 지적 공부상의 경계, 그러면 안 돼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을 해, 이것은. 실제 경계, 이렇게. 이런 봐봐요.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달라요.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 지적도가 우선해. 그런데요, 처음부터 측량을 잘못했어. 처음부터 측량이 잘못돼가지고 지적도가 그러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지적도는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요. 처음부터 기점을 잘못 선택했어. 처음부터 측량이 잘못됐다고, 기술적인 착오로. 이런 경우는 지적도상의 경계를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실제 경계로 확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4번 틀렸죠? 5번 토지의 지명과 지적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대로 표시하여 경매를 하였으나 줄곧 실제 면적이 그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100평이야. 실제는 120평이다, 이 말이죠. 됐죠? 내가 지금 말한 거 들었죠? 등기부는 몇 평? 100평. 실제는 120평이다. 알겠죠?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면적 20평. 경매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로서 그 다음에 줄고 등기부상의 면적과 함께 경락인에게 귀속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봐봐요. 등기부 표제부 봐봐. 2번. 아까 뭐라 했어? 3번인가 2번인가? 2번. 2번에서는 뭐라고 했어? 우리가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등기부 표제부상의 경계가 다르면은 그래도 그 등기부, 그것은 실제 지적도상의 경계로 가고 만약에 표제부상의 면적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등기 자체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면적이 원래는 실제는 120인데 100평으로 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가 될 때는 100평으로 경매가 됐겠죠. 경매가 될 때는 등기부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측량이 되니까 120평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에 나와 있는 게 면적이 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면적을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등기부상으로는 표제부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실제 면적은 120이에요. 나는 얼마나 취득한다? 120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지금 이게 지금 최근에 법무사 시험에서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최근에 2019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잘 보라,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상린관계 이제 한번 보시죠. 상린관계. 자, 이것은요, 우리가 좀 이따 보시고 이걸 보고 하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 소유권은. 소유권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를 가지고 딱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봐봐. 상린관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주의토의 토인권을 포함해서 취득시효가 하나 있고요. 공동소유가 하나 있고요. 물론 이제 선의취득 있지만 그건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소유권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야 돼. 상린관계는요, 반드시 이렇게 갑의 토지하고요, 을의 토지가 이렇게 서로가 뭘 해야 돼? 인접해요. 인접하는 부동산. 알죠? 그 다음에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반드시 땅이 달라붙어 있어야 돼. 알겠죠? 옆에 있는 땅하고 나하고는 안 돼.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상린권이다, 이렇게. 상린권이다, 이렇게. 이 상린권은요, 소유권의 내용이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인접해야죠? 인접. 그러니까 땅이 떨어지면 돼, 안 돼? 격지 돼, 안 돼? 안 돼. 부동산은 뭐로 부동산이다? 토지하고 건물.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죠? 우리 봐봐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길이야, 길. 여기는 지금 맹지잖아, 맹지. 둘러싸여 있죠? 그걸 위요지라고 그래. 둘러싸여 있다?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막혔죠? 그래, 어떻게 돼요?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좀 부탁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면 저 을의 땅은 소유자인 을만 사용해요? 을이 땅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있죠. 지상권자 또는요, 지역권자, 전세권자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뭐냐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 땅의 임차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가 있어.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린권은 소유권이죠? 여러분 소유권은 아까 얘기했는데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영원히. 소유권의 내용이란 말은 뭐죠? 상린권은요, 상린권은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유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독립성이 없어. 그래서 내용이니까 독립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린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땅이 맹지잖아요. 맹지면 어떻게 한다? 이거 맹지가 딱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 맹지를 사는 걸 꺼려하는 사람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개발할 생각은 없어요. 그럼 땅 사면 돼요. 싸게. 맹지니까 싸게 사겠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한 1년, 2년 잡고 우리 갑한테 길 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용 증명을 한 2번 보내. 길을 좀 내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얼마 준다? 한 달에 10,000원씩 줄게. 이렇게 하고 보내면 되겠죠? 연락할게. 그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겠죠? 그러면 내용 증명 한 2번 정도 보낸 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알겠죠? 뭐란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주의토지 통행권, 길을 좀 내달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내가 이때 지료는 한 달에 내가 15,000원 정도 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딱 제기해가지고 하면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이것은 법원에서 굳이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래. 두 사람이 가서 합의하라고 그래. 보통 조정을 자꾸 종용해. 아, 조정하라고 둘이 가서 이렇게 해줘, 안 해줘? 이미 열 받아서 안 해줘. 갈 때까지 가자. 그럼 나도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왜? 당장 개발하려면 이런 땅 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스트레스에서 죽어버릴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런데요, 한 1년, 2년, 3년, 4년, 넉넉하게 기회를 잡고 앞으로 당장 내가 개발할 거 아니면 하면 돼. 그래서 반드시 법의 규정에 의해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지로를 얼마나 결정할 것인가. 이것은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정하는 거지, 지 땅 주인이 달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길을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좀 걸려도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당장 개발할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걸 주의토지, 뭐죠? 상린관계, 좀 이따 말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권은 어떨까? 지역권은 합의로 해, 합의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가 길만 있어. 그럼 가운데 땅에 있는 책상은 땅이 지금 막혔죠? 길 내달라고 하면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뭘 해야 돼? 건물 지어야 돼. 그런데 소송하면 한 2년 걸려. 안 해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뭐 부탁해야죠. 가서 맨 처음에요, 소주 한번 사줘보고, 안 되면 맥주 한번 사줘보고, 안 되면 양주 한번 사보고, 안 되면 또 깍두기 데려다가 한번 또 협박 한번 해보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길을 빨리 내는 게 낫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지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권은요, 두 사람 간에 합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붙어 있어도 상린권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길을 내고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지역권이죠. 그런데 지역권은요, 등기를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권이 한 번 길을 딱 놓으면은요, 다시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측량해서 또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지역권의 경우는 통로가 한 번 딱 나오면 옮기기가, 이동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요, 이 뭐죠? 상린관계에 의한 지역 뭐죠? 통행로는요, 어떻게 돼요? 둘이 합의해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어. 어차피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합의로 이동하기가 쉬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권은 딱 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죠. 뭐가 됐으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대로 쓰는데, 상린관계는요, 또 이 사람이 또 열받으면 또 어때요? 트럭 갖다 또 막으는 수가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다가 또 구청에다 얘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경찰에다 또 하고 복잡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다. 지역권은요, 격지가 돼도 되고요. 격지, 인지가 돼도 되고, 가까이 땅이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역권은 땅이니까 토지만 되고, 토지. 지역권은요, 요역지의 소유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모두 다 행사할 수 있어. 지역권은.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이에요.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을 지역권이고 이것을 상린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를 발생하는데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른 것이죠.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럼 이제 상린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보고 본단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상린관계는요 이렇게요. 이걸 이제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경계가 이렇게 있죠. 경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요 뭐가 있다? 나무가 있죠. 나무 가지가요. 가지가 경계를 넘는 경우가 있고 갑에 터지고 여기 을에 터지죠. 뿌리가 경계를 넘어가. 뿌리가 이걸 수목뿌리라고 그래. 여기를 수목가지라고 그래. 수목가지를 뭐란다? 수지라고 그래. 수지. 수목뿌리 뭐란다? 목근이라고 그래. 목근. 나무 목자 뿌리 근자 목근. 이것은 어때요? 수목가지는요 먼저 제거를 청구해. 제거 청구하고 제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을이요 임의로 제거를 해. 그래서 먼저 제거를 청구해. 그런데 뿌리는요? 뿌리는 그냥 임의로 제거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상 바꿔.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고 뿌리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한다 이렇게 바꾼다고. 알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경계예요. 이건 갑에 터지고 을에 터지죠. 여기다가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다가요 공동으로 서로가 공동으로 뭐라 한다? 경계표 담을 쌓으라고 해요. 경계표 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짜면 설치 비용이 있어야 돼요. 설치 비용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측량 토지 면적에 비례해야 되니까 측량 비용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설치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 설치 비용 설치하고 측량 비용인데 항상 이것까지 달라. 여기는 토지 면적에 비례. 여기는 설치 비용은요. 설치면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해. 공동으로 알겠죠? 다른 말로 절반씩 부담한다 이 말이죠. 공동 부담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가지고 항상 바꿔. 측량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고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꼭 바꿔. 뭐가 중요한지 나도 모르겠어. 알겠죠?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을 뭐로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면 돼.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요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하죠? 이것을 우리가 한다 공유라고 그래. 갑하고 하고 공유예요. 공유는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할을 청구를 못해. 그러면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다? 경계표 담 공유인데 분할 청구 못해. 또 뭐가 있다? 분할 청구 못하는 게 또 있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오늘 강의를 옵저버 자격으로 왔나요? 알겠죠? 자, 여기요 공유인데 분할 청구 못하죠? 여기 또 뭐가 있어? 분할 청구 못하는 거 또 아파트 공용 부분. 여러분 오늘부터요 집에 아파트 딱 들어가면서 봐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있기는 있어. 집합 건물에서 공유하는 대지 위에 일동에 구분 소유 건물이 있을 때는 대지를 분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공유인데 분할을 못해.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갑이고요. 이게 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건물을 신축하려고 신축할 때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축은 가장 돌출된 부분 여기서부터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을 떼야 돼. 이상 반미터 더 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혹시 이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있죠.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건물도 쭉 있잖아요. 거의 붙어 있어요. 원래 반미터 이상 떼면 얼마가 떨어져 있어야 돼? 1m는 떨어져 있어야 돼. 1m. 반미터 반. 이쪽도 반이고 이쪽도 반이니까 경계 여기서 반이니까 1m가 떨어져야죠 최소한. 그런데 이 건물하고 바로 메가박스 저 건물하고 어때요? 그냥 붙어 있어. 이거 왜 붙어 있을까? 왜? Why?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원래 우리 물권법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잖아요. 이것은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마 건축업자들이 여기 처음에 토지 이거 해가지고 분할하고 이렇게 하고 건축 지을 때 거의 아마 건물주들이 같은 사람이었겠죠. 같으니까 그냥 우리 굳이 이렇게 떼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더 복잡하니까 그냥 갖다 붙였겠죠.
붙여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요? 경계로부터 반메타를 굳이 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양당사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무슨 규정?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 뭐죠? 건물 옆에 하고 메가박스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하고 보면 거의 뭐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마 경계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건물이 분명히 두 개인데 어디가요? 어디가 어떻게 옆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알았죠? 무슨 규정? 그걸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집들 보면은 반드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알겠죠? 물론 걸어가지 말라고 철조망 쳐놨죠. 알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요 막으니까요. 그런데요, 반메타를 안 떼면 그러면 어떻게? 안 떼면? 반메타를 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공사가 완성되건 완성 후라든가 그러면 1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철거 청구는 안 돼. 이미 건물이 완성되면은 1년. 또 이거 똑같이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건물 딱 지었는데 딱 우리 집으로요 51cm 들어왔잖아. 51cm. 알겠죠?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1층 쭉 올라오면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뚝 올라오죠. 그럼 그때 가서 잠깐 수도바라 가고 측량해가지고 51cm면 1cm 팔아가면 돼. 무슨 말이겠죠? 예를 들었어.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 제가 고시촌에 있었을 때 진짜로 그거 다, 뭐죠? 한쪽을 다 없앴는데요. 그쪽과 그 위쪽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알았죠? 너무나 벽에다 딱 대가지고 해가지고 위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1층 뼈대 딱 올리고 날 때 딱 중지해가지고 진짜로 그거 다 파내고 했다니까요. 알겠죠? 이걸 반메타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있겠죠? 이 건물이 여기에 유리창문이 있죠? 근데 이 건물하고 이 경계하고 2m 이내야, 이내. 그러면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집을 쳐다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봐봐, 나하고 이 친구하고 지금 딱 2m잖아요. 여기. 이 친구 뭐죠? 눈동자가 다 보이네. 알았죠? 지금 눈에요, 흰자위가요, 피곤해가지고 약간 빨간 거 다 보여.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보이는데, 알겠죠? 2m, 만약에 2m 이내라고 해봐, 이내. 2m면 여기잖아요. 그럼 더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이쪽 사람들은요, 오랜만에요, 돈 벌어가지고, 남양집을 해가지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요, 입춘날 파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 딱 열고요, 뭐 하나 보면서요, 거기 마늘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커튼 다 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차면시설이다, 이렇게. 무슨 시설? 차면시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원룸 있죠, 원룸들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보면 앞에 막혀 산막혀 있어? 막혀. 저걸 차면시설이다. 2m 이내. 그 다음에 여기 물에 관한 오수, 하수, 폐수. 이러면요, 혹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도시화가 된 데는 다 상하수 시설이 되어 있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면 상하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논 있고 밭 있고 이런 데는요. 그런데 땅 속에다가 오수, 하수, 폐수. 이게 뭐죠? 오수통 있죠, 노란 통. 그걸 매립을 하려면 옆에 땅의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몇 미터 이상을?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을 떼야 돼.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지하실 지하실을 팔라고 그래요, 지하실. 그러면 이 옆에 경계로부터 얼마요?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깊이가 H죠? 깊이의 2분의 1 이상. 만약에 깊이가 5m다. 그럼 얼마를 떼야 돼요? 2.5m 이상을 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하실 반매몇 깊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고 오수, 하수, 폐수, 물에 관한 지하 시설을 한다. 이런 보면 우리 그 땅 속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오수통 같은 거 이렇게 매설하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 땅에다 매설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만 다른 땅과 경계가 있을 때는 얼마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을 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요, 한번 보시면 여기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관습이 우선이어야 되죠. 관습 동그라미요. 관습은 뭐죠? 그 지역의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뭐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무조건 보는 것이 아니고 저하수를 용소하면 공경받는 관습이 있다. 여기만 관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 그건 다음부터 시험에 나와.
법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여기 볼까요? 봐봐. 저 없죠? 하 있어, 없어? 아니, 여기 봐봐. 저 하 있어, 없어? 하 없죠? 수 있어, 없어? 수류의 변경이 있네. 이게 수를 수류의 변경이라고 그래. 알겠죠? 저 하수, 수를 용수권의 승계라고 그래.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라고 그래. 우리는 용서인데 왜 용소야? 그럴 수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시골에 와가지고, 알겠죠? 사투리 쓰니까. 용서 아니에요. 용소. 혹시나 또요, 저 하수로 용서 해놓고 서자 없다고 또 난리치지 말고, 알겠죠? 용소. 아시겠죠? 용소하면 뭐 한다? 공경받아. 공 여기 있네. 경 여기 있네. 경계표. 그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잖아. 이렇게 찾는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자, 5번. 자, 그 다음에 자요, 91번. 물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물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이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밖에 없지? 여기요? 하나밖에 없나 봐요. 자,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 봐봐요. 토지 소유자는 이웃으로부터 자연히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요,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 줄고요, 저지에서 폐색이란 말이 뭐예요? 막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저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고지예요. 고지 소유자가 자비로 소통을 해. 그럼 봐봐요. 물이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밑에서 막혔어. 그럼 우리는 저지에서 막혔으니까 밑에 사람이 뚫어야 될 것 같잖아요. 누가 뚫는다? 고지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뚫는다 이 말이죠. 고지 소유자. 저지 그러면 안 돼. 알겠죠? 2번 틀렸죠.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이런 봐봐. 우리 시골 집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없어? 시골집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경계인데요, 집이 이렇게 있어. 집이 이렇게 있잖아. 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요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남의 집으로 처마물이 남의 집에 낙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요, 스트리트 집 같은 거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혹시 물바지 있어, 없어? 물바지 없어? 있잖아요. 그 물바지가 그 민법이 얼마나 착해요. 봐봐. 직접 남의 집에 낙하지 않도록, 알겠죠? 물바지를 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줄 봐봐요.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남이 설치한 것을 사용했죠. 그럼 공짜로 사용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뒤에 뭐가 나와? 보상을 해야 된다. 비용을 같이 분담한다. 이런 말이 꼭 나와. 여기 봐요. 비용을 분담한다. 이런 말이 나와. 비용 분담. 왜? 남이 만든 걸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5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유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편리한 물을 얻기가 곤란할 때는 그때가 어디 간다?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동그라미 보상. 돈 주고. 여수. 여러분 순천 옆에 여수 아니에요? 여수 뭐예요? 남은 물. 남는 물을 돈 주고 좀 돈 줄 테니 당신 쓰고 남는 물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92번. 인접재 수목뿌리. 아까 말했죠? 수목뿌리 뭐란다 써? 목근.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의로 제거. 임의로. 알겠죠? 가지는 제거를 청구하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해. 그런데 뿌리는 바로 제거해. 2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얼마 이상? 반미터 이상.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 건축할 때. 아까 반미터 이상 했죠? 그런데 위반하면은 건물이 완성된 후 줄곧. 완성되거나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면 철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3번.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설치 비용 뭐라고요? 설치 비용이라고 그랬어? 측량 비용이라고 그랬어? 아까 말했죠?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토지 면적이고 설치 비용은 뭐 한다? 공동으로 절반씩.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는 토지 면적의 비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토지 면적의 비례 그러려면 설치 비용이라고 그래야 돼? 측량이라고 해야 돼? 측량이라고 해야 돼. 측량.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3번 틀렸다.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 경계에 설치된 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하나 더 있다 그랬어. 두 가지가 뭐다? 하나가 뭐다? 경계표, 담. 경계표하고 담을 어떻게 분할하겠어요? 또 하나가 뭐다? 공용 부분, 공용 부분. 또 하나가 뭐다?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 소유 건물이 있을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5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ring자의 뭐로 추정한다? 공유. 공유인데 뭐가 안 된다? 분할이 안 된다. 분할. 알겠죠? 그래서 5번은 읽고 4번은 읽으면 되겠죠? 5번은 먼저 그 다음에 4번.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자, 93번. 용수권, 용. 봐봐. 저하수를 용수권에 숨겨줘. 저수, 배수, 인수. 하류, 연한. 여기 해봐. 저수, 배수, 인수. 우리 유학집에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하류, 연안에 용수권 보호, 하류, 연안. 저하, 아까 했죠? 수는 했죠? 수리의 변경, 용수권, 소통, 공유, 하천용, 봐봐, 공유, 하천, 용수권, 이렇게. 경계표는 아까 말했죠? 경계표, 담, 국어. 알겠죠? 했죠, 여기. 자, 용수권의 승계는 간습에 의한다. 돼 있죠? 간습? 됐죠? 저하수로 이렇게. 2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줄고 봐. 이유, 토지는 사용을 청구해. 응하지 않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판결로. 땅은 내가 너 땅 좀 쓰고 싶은데 허락 안 해주죠? 판결을 받아서 쓸 수 있어. 3번 갑이 을소유 주택에 주택이에요. 주택은 자기 멋대로 절대로 못 들어가. 주택은 주거는 어떻게 한다? 먼저 승낙을 받아야 되고, 승낙이 없죠? 판결로 가름하지 못해. 주거는. 알았죠?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여러분요, 누구 집에요 뭐 먹고 있는지 궁금해 죽겠어. 좀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오지 말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알겠죠? 고지의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해.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게 해요. 거기다가요 이렇게 막 방파제 같은 걸 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5번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담이 없죠? 그럼 우리 아까 말했어.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분들한테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하자고 주장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자 그러면 공동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자요, 좀 쉬었다 여러분요. 주의토지 통행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요, 점유취득시효 있죠?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